요즘 다양한 SNS로요 많은 영양제 광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눈이 좋아진다고 하기도 하고요, 피부병이 없어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지긋지긋한 귓병이 치료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관절염이 좋아지고 심지어 기관접착증이나 천식까지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일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요즘 약간은 도가 넘은 것 같은 영양제 광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인 2019년 미국 내과학회보에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영양제에 대한 통념을 뒤흔드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았다면요, 추가로 영양제를 먹는 것이 우리 사람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음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영양제를 추가로 먹는 것은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자제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아지의 영양학은 어떨까요? 강아지의 영양학은요 사람의 영양학을 기반으로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문이 사실이라면요, 강아지 역시 여기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영양 성분은요 적게 섭취된다면 결핍이겠지만요, 과다 복용한다면요 중독에 해당됩니다. 모자라도 문제지만요, 과다 복용해서도 역시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D나 아연과 같은 특정 영양 성분이 부족하다면요 피부병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영양제를 적절하게 공급을 해준다면요, 영양 부족으로 인한 피부병은 당연히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양제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영양 상태가 좋고요, 매일 먹는 사료 속에 이러한 영양 성분이 이미 충분하다면요, 추가로 먹는 영양제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다한 지용성 비타민들은요 간에서 대사가 돼야 하므로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과다한 수용성 비타민 종류라면요 신장에 걸러져 소변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과다한 미네랄들이 들어온다면요 결석 등의 우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요 영양제를 과다하게 먹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양 성분들도요 부족하면 결핍이고 과다하면 중독이라는 큰 명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영양 성분은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검증된 균형이 잘 잡힌 이런 사료를 이미 먹고 있다면요 추가로 영양제를 먹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픈 아이가 영양제를 먹는다면 도움이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약간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무분별하게 과장되어 광고되고 있는 그런 효과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시중에 과장된 광고들처럼요 정말 영양제를 먹으면 백내장이 좋아질까요? 정말 영양제를 먹으면요 슬개골 탈구가 좋아질까요? 정말 영양제를 먹으면요 눈물 자국이 없어질까요? 정말 영양제만으로요 귓병이나 피부병이 좋아질까요? 정말 영양제로요 기관지협착이 개선될까요? 사실은 제 의학적 상식으로는요 이해가 안 가는 문구들입니다. 이건 거의 샤머니즘이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백내장은 우리 강아지의 눈의 렌즈, 즉 수정체가 비가역적으로 경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비가역적으로 투명한 수정체의 결정 구조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변성된 수정체를 완전히 제거해내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여 다시 시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양제를 먹는다고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거의 종교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기적이란 말이죠. 제가 아무리 영양제는 새벽 기도와 효과가 비슷하다고 해도요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닐까요? 귓병이나 피부병 역시요 알러지에 의해서든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든 피부의 여러 가지 방어 기전이 망가져서든 결국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물론 극히 드물게 영양이 정말 부족해서 피부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 경우는 정말 길에서 쓰레기통을 뒤져 먹으며 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영양 과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세균과 곰팡이를 통제하고요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고 알러지 질환을 개선시키는 것이 정말 영양제로 가능할까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요 그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항생제나 혹은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먹기만 하면 눈물이 적어지거나 눈 주변에 붉은 눈물 자국이 없어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눈물 자국은요 눈물의 포르피린 성분이 산소와 만나 산화가 되고 거기에 효모균이 번식하여 생기는 일종의 염색입니다. 대개 이런 눈물 자국을 없애주는 영양제는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항생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먹는 동안만 효모균을 사멸시켜서 눈물 자국이 안 생기게 하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영양제가 실제로 눈물 자국을 없앴다면은요 그것은 항생제 타이로신, 즉 티로신 타르타라산염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항생제인 만큼요 수의사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오래 먹인다면은요 강아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좋다고 하는 루테인을 포함한 여러 영양 성분들 역시요 실제 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편입니다. 입증된 효과도 거의 없고요 사람의 안과 전문의들조차도요 눈 영양제는 그리 추천을 안 하는 편입니다. 먹어서 눈 안까지 들어가는 성분 자체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실제
도움을 주는 범위도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나 비타민 C 같이 부족하면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도요, 매일매일 충분하고 넘치게 사료를 통해서 이미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저 비싼 똥을 만들 뿐입니다. 관절 질환들 역시요, 영양제가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일단 관절 강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성분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관절염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성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에서도요, 관절 영양제들은요, 믿음의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영양제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요, 수백 수천 종의 영양제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이 많다는 것은요, 정답이 없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이 매일매일 소모되고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 필수 영양소들은요, 이미 완벽하게 계산이 되어서 우리가 주는 사료에 차고 넘치게 들어 있습니다. 추가로 주는 것은 의미도 없고요, 오히려 강아지의 건강을 해칠 우려마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비필수 영양소에 들어가는 기능성 영양 성분들은 어떨까요? 오메가3나 루테인이나 콜라겐이나 리즈베리스톨 같은 수많은 기능성 영양제들이요, 마치 안 먹으면 우리 강아지의 건강을 해칠 것처럼, 안 사주면 우리가 나쁜 주인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영양 성분은요, 강아지에게 얼마나 도움일지 사실은 우린 모릅니다. 혹은 장기간 먹였을 때 어떤 위험이 될지 역시 모릅니다. 만약 건강한 아이라면은요, 사료를 통한 영양 성분의 섭취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이 보약이란 말이 이 경우에도 맞는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오랜 기간 충분히 안정된 레시피로 만들어진 영양 균형이 좋은 사료를 선택하여 그것만 잘 먹이신다면은요, 굳이 추가로 영양제를 찾아 헤매고 먹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피부염이나 관절염이나 혹은 여러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도움을 추가로 얻고 싶다면요, 오메가3 정도의 영양제만 먹이시면 충분하고요, 항산화제 정도를 추가로 먹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요,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요, 선택해서 먹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 과잉의 시대에 영양제 또한 난립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좋은 영양제라고, 좋은 애견이시라면 먹이시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 성분은요, 적게 먹으면 결핍이고 많이 먹이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몸에 좋다는 것을 넘어서 병을 고친다는 샤머니즘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